자, 우리가 여기서 어디까지 했냐면 전기 설비에 저항을 하다 말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수변전 시설이나 또는 배전반, 분전반이 주요한 이 공급기지죠. 주요한 그 전력을 받아서 우리가 분배하고 그 다음에 분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공통상으로 이 부하의 중심에 배치한다는 얘기를 해요. 이 부하의 중심에 배치한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부하의 중심에 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분전반이라 가정할게요. 이 분전반이 한쪽에 있는데 이렇게 한쪽에 길이가 무지하게 길어져요. 이게 L입니다. L. 근데 얘를 집어넣게 되는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부하의 중심에 배치하면 이 거리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R은 B조항의 S분의 L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얘가 길입니다. 길이. 얘는 단면적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지면 길이가 길어지면은 전력이 강화, 전압이 떨어진다는 거죠. 전력 손실, 전력의 손실이라든가 전압이 강화된다든가 이런 건 생겨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나쁜 거지. R이 커지면 생겨요. 길이가 길어지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길이는 조정할 수 없다고 해도 조정할 수 있어. 왜? 건축물이니까. 이 건물 내에서 내가 기기만 바꿔주면 길이는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내가 저기 발전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겠다 그러면 거리를 줄일 수 없지만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기의 재배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기를 부하 중심에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길이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전력 손실이라든가 전압 강화를 좀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야. 수변 시설, 배전반 시설, 분전반 시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게 길이를 줄여야 돼. 길이를 못 줄인다 그러면 단면적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단면적을 늘린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비용이 그쵸? 예, 중과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선 우리가 이렇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선 결과적으로 부하의 중심에 배치해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서킷 브레이커라고 나와요. 서킷 갑자기 브레이커 차단한다는 뜻이야. 차단한다. 이 전기는 우리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다 손에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손에 손을 잡고 10명이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에러가 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다 연결을 돼서 한꺼번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를 각 기점별로 설치하겠죠?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는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왜? 수변전할 때 들어가야 돼. 왜? 만약 이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한정까지 망가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단하고 배전반도 마찬가지로 각각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분전반도 각각 차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차단해 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사고가 발생할 때도 우리가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고의 발생 범위를 그렇죠.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 굉장히 많아요. 사회산 브레이크 차단기를 보면은 우리가 고전압력이 있고 이 저전압력이 있어요. 이 저전압력의 대표적인 게 우리 MCCB라는 거.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라는 거. 여러분 이제 보통 아파트 사시거나 공동체 사시는 분들 보시면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신발장 근처에 보면 신발장이 이입하는 장소죠. 신발장 근처에 보면 이렇게 시꺼멓게 담배깡만 생긴 게 있어. 이렇게 달려 있어. 그죠? 얘는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달려 있겠지. 이렇게 담배깡 많은 요 장소에 이렇게 스위치 하나 달려 있었어요. 그렇죠?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노퓨즈 브레이크 방식이에요. NF 방식. 노퓨즈 브레이커 뭐냐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사고 전력이 생기면 사고 발생하면 얘가 분기해서 딱 차단을 해줘요. 다운 시켰다가 스위치 딱 누르면 다시 온되죠. 이런 장치.
그래서 여러분 아마 뭐 에어컨 막 빵빵하게 돌렸습니다. 못 썼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전원 탁 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신발장 묻혀가지고 탁 다시 올려주면 그렇죠? 회복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서킷 브레이커고요. 고전압 방식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스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기질 뭐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각종 서킷 브레이커가 다양하게 들어가는 이유가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들어갈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뭐 핵심적 내용이 될 겁니다. 핵심적 내용.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전, 간선, 분기로 배선 공사가 나오는데 조합과 고합, 특별고합이라고 있죠. 이거는 그냥 숙지상 교과서 내용이에요. 근데 직류와 교류라고 나와. 이때 조합과 고합의 경계만 알면 돼. 왜? 특별고합은 다 700V 초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류라든가 교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이나 고합, 특별고합이라고 나오는데 둘 다 7000V를 초과하면 그냥 뭐가 돼요? 특별고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7000V 초과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 고합의 경계가 좀 틀려요. 고합의 경계가 보면 직치로 직류 750 초과, 교 600V 초과입니다. 그렇죠? 그럼 고합으로 가는 거죠? 얘 이해하다 그러면 조합, 예, 조합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배전 방식별 특징이 나오는데 단상, 상이 하나야. 2선식, 뭐 단상, 3선식, 단상 2선, 단상 3선, 뭐 3상 3선, 3상 4선식 해가지고 나오는데 교재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전기 기본적인 그 트랜스, 우리 전압을 낮추는 이러한 트랜스에 관한 기본적인 계통이 나옵니다. 이때 단상 2선식이라고 나오죠. 그 단상 2선식을 보면 이게 이제 트랜스예요. 변압 얘기하는 거 변압. 전압을 높은 것을 낮은 걸로 낮춰주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접지가 돼 있어요. 어스라고 합니다. 접지가 돼 있고요. 이때 얘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낮췄죠. 그럼 얘는 단상. 우리 단상이죠. 단상인데 선은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220V가 나오는 겁니다. 요걸 표시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단상 2선식이다. 교류 전류는 교류는 단상으로 들어오는데 선은 2개로 220V를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보통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단상 2선식이면 충분하겠죠. 단상 2선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이 있어요. 단상 3선식은 뭐냐? 자, 고전압이 있으면, 저전압은 바꿔주겠죠. 바꿔주는데, 현재 보시면 우리가 중성선이 있어요. 중성선. 전력선이 있고요. 그러면 현재 얘는, 우리가 단상인데 3선식이에요. 단상 3선식. 이 단상 3선식을 보면은, 우리 전력선과 중성선을 연결하면 110V가 나오고요. 전력선과 전력선을 연결하면 220V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 썼냐면 옛날에 220V, 110V를 겸용할 때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다 220V밖에 안 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현재는 소규모 주택은 이걸 다 쓰는 거예요. 옛날에 뭐 110V, 220V 있어가지고요. 옛날에 가전제품은 110V인데 220V가 들어왔어. 그럼 뭐가 필요해? 도란스. 도란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어. 아마 제 또래 되는 분은 알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막 그래. 야, 이거 도란스만 가서 도란스 좀 사와라. 그럼 되게 무거워요. 그 트랜스, 이제 소규모 트랜스라고 해가지고, 요런 걸 사가지고, 이제 여기다 꼽는 거야. 예, 도란스. 요즘에 뭐 거의 있나요? 있긴 있어요? 미제 사오면 110V니까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래서 하여튼 옛날에 이런 걸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110V와 220V를 겸용을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단상 3선식인데 지금 거의 없죠. 우리나라 국내는. 그 다음에 이 3선식이 있어요. 3선식은 보면 현재 뭐 이렇게 배선이 돼요. 고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전압용으로 3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3상. 3상. 이 전력선이 3개예요. 그럼 얘가 왜 필요할까? 그럼 여기 우리가 아까 이런 공부를 했어요. 일렉트릭 파워. 3상일 때
이거 나오죠. 그렇죠? 루트 3배만큼 상대적으로 우리 전력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있냐면 여기 모터. 삼상 교류 모터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럼 자, 교류상이 몇 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3개를 뽑아서 우리가 이 모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삼상인데 선이 몇 개가 필요해요? 3선, 그렇죠? 3선씩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 뭐야? 이 모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제조 공장 같은 데 있죠? 제조 소규모 아주 큰 데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터가 많이 필요한 이런 공장 같은 데는 사실은 이게 삼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삼상 선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삼상 사선식이 있는데요. 삼성 사선식. 이렇게 이제 고전압이 들어와요. 고전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얘네들을 전력선이 이제 3개가 있어요. 전력선이 있고 이렇게 중성선이 있습니다. 중성선이 있어요. 그럼 현재 얘들 같은 경우는 전력선과 중성선을 연결하면 220V가 나오는데 전력선과 전력선을 이으면 자 220V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루트 3 곱해야 되죠? 얼마가 나와요? 약 380V가 나오죠? 이렇게 전력선과 중성선을 연결한다 얼마라고 그랬어요? 220V. 근데 전력선과 전력선을 연결하면 얼마가 나와 이때는? 380V가 나오고요. 이때 우리가 동력 중에 뭐 모터가 필요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엘리베이터선은 전력선 하나, 전력선 2개, 전력선 3개를 연결해주면 삼상교류 전동기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럼 이런 건물을 우리가 삼상 4선식, 선이 몇 개? 하나, 둘, 셋, 4개죠. 상은 몇 개? 3개의 상이 들어왔는데, 선은 4개가 필요하다. 중성선 하나와 전력선 하나.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할까? 좀 규모의 공장. 규모의 공장이라든가, 또는 이 동력을 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우리가 회전할 수 있는 전동기 같은 게 필요한 이런 건물, 또는 우리가 2개 이상의, 그쵸? 2개 이상의 어떤, 서로 다른 종류, 그쵸? 서로 다른 전압이 그렇죠? 필요한 장소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삼상 사전식을 쓰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사전식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 내용에 있는 걸 공부했어요. 이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생각하면 이게 트랜스다 이거 고압에서 조합으로 그렇죠? 고압에서 조합으로 이때 둘 다는 단상 하나의 교류파를 이용해서 2선을 뽑겠냐 아니면 중성선까지 3선을 해서 겸용을 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삼상을 그냥 그대로 쓰겠느냐 어차피 전력선 2개 연결은 220V거든요 다만 얘는 목적이 모터겠죠 모터 일반적으로 모터가 없으면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력을 사용하고 싶어 이때는 삼상 3선씩 쓰고요 삼상 3선씩이라는 것은 우리 220V와 380V로 효율적으로 2개를 쓰는 겁니다 목적에 따라 이럴 때는 삼상 4선식 같은 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기 설비야 이 전기 설비는 사실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서가 들어가면 이거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라든가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나머지가 뭐냐 우리가 소방 설비가 나와요 소방 설비 소활동 시설이 나오고 각종 소화 설비 규정이 나오는데 자 그 소방 설비 소화 설비라고 하죠 소화 설비 알아볼게요 이 소화 설비의 가장 원칙이 뭐냐면 화재의 원인입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원인을 알면 대책이 보이는 겁니다. 예, 제가 항상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뭐냐?
담배를 물고 있네요. 뭐가 필요해요? 파이어. 불이 필요하죠, 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달나라 가서 담배 피우면 돼, 안 돼? 안 돼. 뭐가 없으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근데 담배를 딱 붙여도요, 나중에 꺼집니다. 왜 꺼져요? 의지가 없으면. 무슨 의지? 연쇄 반응이에요, 연쇄. 지속적으로 빨아야 돼요, 그쵸? 이게 바로 뭐야? 화재의 4대 요소입니다. 그쵸? 그러면 당연히 대책이 뭐예요? 희소, 제거, 냉각산수, 억제잖아, 그쵸? 담배를 안 피려고 억제하는 것도 뭐예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야. 사실 담배를 얘기하면 가장 힘든 게 뭐야? 이거지?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억제해야 되는 거야, 억제. 예? 연쇄 반응. 예, 지금도 한 대 피고 왔는데, 좀 끊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담배값도 비싸고요. 중요한 건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예, 그게 중요한 게 이게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쵸? 예, 이게 힘든 거죠. 피세요? 안 피시는 게 다행이죠. 옛날에 안 피셨어요? 그럼 행복하신 거예요. 담배는 안 배우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쵸? 보통은 배우는 게 좋다 그러는데 담배는 아닌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의 원인과 대책은 이겁니다. 아주 쉬워, 그죠? 그러면 소화 설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퀴즈입니다. 소화기는 소활동 설비이다. 여기까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두 가지. 그렇지. 하나 더 물어볼게. 네 문제만 물어볼게요. 일단 소화기는 소활동 설비 다 OX야, OX. 소화기는 소활동 설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X? 연결 손상 설비 소화 설비이다? 예? 아닐 것 같아요? 5개 소환 설비는 고충화제 진압용이다? 예? 드렌처는 옥내 소화형 설비이다? 뭔지 몰라서 X죠, X.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소화 설비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일반 소화 설비가 있어요. 경보 설비가 있고요. 물을 쓰는 용수 설비라든가 도망가는 피난 설비라든가 활동 설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화기라든가 옥내 소화전 이것은 일반 소화설비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활동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 활동을 할 것인가? 소방관이 소화 시, 화재가 발생 시 활동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소활동 설비입니다. 예? 그럼 소활동 설비가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결 송수관, 이 용전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재현 설비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설비는 화재가 나면 소방관이 직접 화재 진압에 이용될 수 있는 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소화활동 설비로 규정한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건물 내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이런 건 다 뭐예요? 그냥 일반 소화 설비라고 규정하고요. 경보, 알려주는 설비, 화재가 난 사실 알려주는 설비, 그 다음에 용수, 내가 화재가 나면 물을 써야 되니까 필요한 용수 설비, 피나 사다리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거.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번, 2번 설명했고요. 5개의 소화전은 고층화재 진압용이다 라는데 그것이 아니라 틀렸어요. 저층화재. 1층과 2층 바닥 면적이 클 때 사용하는 것이지, 고층화재 진압용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건물에 보면, 이렇게 5개 소화전 있어요. 5개 소화전은 뭐냐면, 저층 화재가 날 때, 우리가 살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층까지는 안 가죠. 그쵸? 예, 이제 가면 언제 안 갈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저층,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이 클 때 우리가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고층 화재 진압용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렌처가 나오는데, 이 드렌처는 뭐냐? 드렌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건축물과 건축물이 굉장히 밀접한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건물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A, B, C 건물이 있는데, 우리 B 건물이 화재가 나면 불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죠? 위로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 그렇죠? 올라가다 보니, A나 C는 어느 날 보니까 자다가 일어나니까 화재가 나서 이 불이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올 수 있어요. 또는 뭐냐면 자기 집 불이 나면 또 어떻게 했지? 이 벽을 타고 다시 또 올라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옥내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옥의 문제. 옥외에 있는 벽체나 지붕이나 이렇게 창문 빛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드렌처입니다. 드렌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꺾여 있어가지고 물을 쏘면 물이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벽 부분이 적셔주도록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벽체 외부 쪽을 쏴주는 겁니다. 왜? 불이 올라오면 꺼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드렌처는 옥내형이 아니라 옥외형 설비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소화설비 개념이에요. 제가 소화설비 개념 얘기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드렌처 뭐 등등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소화설비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유형과 특성을 설명할게요. 남이지. 우리지. 옥외 소화전, 그쵸? 저층 화재 진압이죠? 1층과 2층 바닥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해주는 거고요. 가다 보면 이런데 우리가 건물 내 일부 이렇게 이런 게 있죠. 이런 여러 개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옥내소화죠. 화재가 나면 여기 옥내소화전 안에 들어가 보면 15m 호수가 두 개 있어요. 그쵸? 두 개에서 얘를 연결해서 이렇게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15m짜리 두 개면 얼마가 나와요? 30m인데 실제로 이 반경은 얼마냐? 그러면 25m. 이해할 수 있죠? 30m까지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뭐 장애물이 같은 게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의 소화전 범위는 이 30m가 아니라 25m 반경으로 하더라. 화재가 나면 제실자들이 용감하게 호수를 연결해서 꺼줄 수 있는 이 설비. 그래서 옥내 소화전 이런 설비가 있고요. 노약자들이 많은 데는 이거 말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 있는 이 호수릴도 있어요. 호수릴 소화전도 옥내 소화전이에요. 이게 어르신들은 이거 일일이 되게 무거워요. 저도 해봤는데 되게 무겁더라고. 이것보다 호스를 감아가지고 쭉 빼는 이 호스릴이라고 하는 옥내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화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스프링클러죠.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초기 화재 진압이 아주
아주 중요한 거 초기 화재 진압에.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뭐 법적으로 많이 완화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방화구역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방화구역을 뭐 3배 완화한다든가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초기 화재 진압이 아주 유리해요.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우리가 외벽 같은 데 보면 이제 아까 보면 연결 송수관 설비 같은 거 있죠. 소방차 진입하기 좋은 곳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설치합니다. 쌍구형 같은 경우 그렇죠? 쌍구형은 구멍이 2개라는 얘기야. 이렇게 구멍이 쌍구형이 합니다. 이게 연결 송수관 설비예요. 연결 송수관 설비 보면 벽에 이게 다 있잖아요. 소방차가 와서 뒤로 뒤로 백하고 어떻게 돼요? 여기 물을 연결해주면 그 물이 배관을 타고 쭉 올라가서 우리가 소방관 위치에서 물을 해줄 수 있고, 얘를 연결 송수관 설비니까 얘가 쌍구형 송수구라 그래. 송수구. 물을 보내주는 장치고, 얘가 쭉 올라가서 일정 건물에 가면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방수구 있어. 방수구. 방수구는 물을 받는 장치를 얘기해요. 왜냐면 송수관은 송수구 여기서 소방차가 와서 물을 쏴주죠. 쏴주면 화재가 난 2층에 뭐가 필요해요? 소방관이 올라가면 물이 필요하죠? 이때 얘를 방수구를 연결하면, 호수를 연결하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송수구와 방수구가 있더라. 연결 송수관 설비는 보통 고층 화재 진압이에요. 그 다음에 지하실 같은 데면 스프링클러랑 비슷하게 생긴 물을 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쏴주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연결 살설비입니다. 그래서 연결 살설비는 지하층이 일정하게 되면은 화재가 진압할 때 소방관이 들어가기 힘들대요. 왜냐면 소방관도 사셔야 되죠. 화재가 날 때마다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하관은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연결 살설비 통해서 우리가 샤워기처럼 생긴 그 물로 쫙 뿌려줍니다. 일단 불이 더 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진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 송수관 설비와 연결 살설비는 둘 다 뭐다? 소방관이 이용하는 활동 설비인데, 얘는 지하층 화재를 대상으로 하고요. 고층 화재 같은 경우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가 기본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 써먹는지는 알아야 돼요. 근데 현재 내용 봤더니 드렌처나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있잖아요. 요거 이제 좀 공부해 볼게요. 드렌처. 이 드렌처라는 것은 어디 설치한다 그랬어요? 여기죠, 이런데. 외벽 같은데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방수 피막처럼 형성하는 게 바로 이 드렌처예요. 드렌처. 그 드렌처는 분명히 옥내형이다, 옥외형이다. 옥외형 설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드렌처. 드렌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프링클러 시스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가 나와? 옥내가 나오나요? 옥내 소화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옥외 소환 설비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정한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들의 의미를 좀 알면 재밌어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방수 압력 모터가 나오나요? 표준 방수력 모터 나오네. 리터 퍼 민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80, 80, 130, 35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표에? 방수 압력. 이 방수 압력 담례는 메가파스칼이에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맨 끝에 뭐가 나오죠? 수온 수량. 얘는 미터 세제곱으로 나와야겠군요. 한 개당. 얘는 뭐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설치 반경이 나오나요? 설치 반경.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 표는 여러분이 시험 끝날 때까지 외우셔야 돼요. 언제까지? 1, 2차 시험 끝날 때까지. 왜 그러냐면, 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이제 건축 실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실무. 2차 시험에서 단답형 주관식 나오는 부분이에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설 개념뿐만이 아니라 그 2차 시험에도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워야 돼. 그러니까 시험 끝날 때까지 그 최종 2차 시험 보는 날까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시설 개념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나중에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원수량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했냐면 일단 표준 방수량부터 알아볼게요. 이 표준 방수량은 1분당 물을 쏘는 거야. 1개당. 그럼 옥내수화전이다 그러면 옥내수화전 1개, 옥내수화전 1개, 옥내수화에서 1개를 쏴주면 우리가 1분당, 1분이야. 미니트가 1분이죠? M이라 그래. M은 1분을 얘기하고요. 분당 이 80리터의 물이 우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분당. 옥내수화전 하나에 1분당.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방관이 활동하는데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걸린다 그러죠? 화재 사건 접수했습니다. 소방관이 삐뽀삐뽀 하면서 아주 요란하게 오시죠. 통상 몇 분 정도 걸린다고 봐요, 우리는? 우리가 보통 20분 정도까지는 본다고 해요. 소방관들도 그쵸, 준비하고 막 급하게 오셨을 거 아니에요. 항상, 물론 더 빨리 오긴 하지만, 그냥 우린 계산상 20분 보자 이거예요. 계산. 왜? 너무 5분 만에 왔다 그러면 물을 조금만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뭐냐면, 화재가 나면 일단 건물 내에 있는 그 물을 통해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니까, 그쵸? 내가 이 물을, 보관하고 있어요. 소화수를 보관하고 해야 되니까, 소화수 보관하는 게 수원수량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20분이야. 그럼 20분이니까, 이건 끊어지죠. 곱하면 얼마 나와요? 1.6, 1600이 나와.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죠? 1600리터가 나와. 1개당. 근데 이 1600리터 너무나 단위가 커. 잘 보세요. 가로 1m, 높이 1m, 물입니다. 물. 1m 세제곱 뭐라 그래? 1톤? 1톤은 1000kg은 1000리터가 돼요. 뭘 얘기하냐면, 물 1kg이 1리터예요. 1리터짜리 1kg이야. 여러분들, 먹는 그때 우리 물통 큰 통이 얼마죠, 그게? 몇 리터지? 예? 2리터인가요? 그렇게 컸나?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이제 리터들이 보면 그 조그만 것들은 막 4리터라고 하잖아. 0.3리터. 그죠? 조그만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1kg면 1리터야. 그러니까 얘를 뭘로 표현해? 1000리터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미터에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몇 미터 세제곱이 돼? 1.6 미터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1개당. 그래. 수온수량은 그래서 8, 26이니까 얼마가 돼? 곱하기 N 하면 되겠죠?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 얼마가 필요해요? 이거죠? 옥내수화전은 이 130리터예요. 그럼 130리터는 130 곱하기 20 하니 얼마가 나와? 2.6 메타 세제곱 되겠죠? 여기다. 옥내수화전은, 옥외수화전은 나오겠죠? 곱하면 350 곱하기 20 하면 얼마가 나와요? 7,200가 나오죠. 그렇죠? 7,000 나오니까 얼마가 나와? 7m, 7,000 리터가 나오니까 7리터가 되겠죠. 7m 세제곱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그리고 옥내수화전.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 이렇게 건축물을요, 막 이렇게 꼬아요, 꼬아. 이런 건물도 막 꼽니다. 이런 건도 이렇게 막 꼬아. 이렇게 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건물 보면요, 건물의 면적 따지기가 힘든 거야, 막 솔직히. 혹시 이런 건물 혹시 보셨나요? 이런 건물들? 예? 요즘 건물을 약간 이렇게 막 기울여요, 요즘에. 막 꼬우고 막 그래요. 구조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거든요. 가능해. 이런 건물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의
우리가 실 길이라든가 면적이 층별로 다른 것도 있어요. 층별로.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 건물에 필요한 5개 수화전 개수를 다 구했대. 다 구하니까 한 100개 좀 들어갔다 치자고요. 100개. 100개 들어갔다. 100개. 그런데 한 개층에 가장 많은 걸 봤더니 한 개층에 가장 많은 것은 10개. 가장 작은 것은 한 개층에 4개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개층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5m 반경을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더라 이거예요.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다 이런 얘기야, 건물이. 그렇다면 총 100개가 들어가고, 그럼 우리가 수완 수량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얼마 필요하면 될 것 같아요? 퀴즈예요, 퀴즈. 예? 얼마에 얼마 곱하면 되죠?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예, 첫 번째 케이스분, 그렇죠? 100 곱하기 얼마라고요? 예? 130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20분을 곱해줘요? 리터로 하고, 두 번째 분은 이렇게 곱해줘요? 세 번째 분은 이렇게 곱해줘요? 예? 여유도 이렇게? 거기다 뭘 곱해줘요? 아, 20%? 20%. 1.1 곱해요? 1.1 곱하면 20% 추가로 한다고요? 아, 1.2배.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00개야, 100개. 100개에다가, 이거 곱하지 않아도 알아. 얼마입니까? 이거죠? 개당. 곱하기 1.1을 하면, 와, 이 100 곱하기 2.6은 얼마가 나와? 260 메타 세제곱이에요. 다시 곱하기 1.1 하면 얼마인지 모르는데, 약, 계산 300이 나왔다 치자, 그냥. 300톤이네, 300톤. 300톤이면 2톤 트럭이 몇 개예요? 150개? 오, 그죠? 뭔가 이상하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가끔 화재 속보 나와요.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누구누구 씨 집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건물을 보니 6층짜리 건물인데 2층에 난로가 넘어져서 카페트에 붙고 카페트가 다시 하면서 2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3층으로 올라가는 중이고 소방관들이 열심히 진화하고 있는데 두고 봐야 했습니다. 뭘 얘기해요? 화재가 났다는 사실은 동시다발적이 아니라 특정한 한 층에 시작해서 우리가 화재가 나기 때문에 옥내수화전은 결과적으로 이 화재가 난 층에 불을 꺼주는 거지. 화재가 나지 않은 층 불을 안 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불리한 게 뭐야? 한 개 층에 가장 많은 게 10개라고 그랬죠? 얘를 기준으로 하면 돼. 얘를.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돼요? 2.6을 곱하면 되는데 2.6 곱해서 계산은 얼마 나와? 26 메타 세제곱이 나오죠? 26톤이 필요한 거야.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옥내수화전 쓰는 걸 봤더니 화재가 난다 하도 그렇게 급속하게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온수량물은 한 개 층이 동시에 화재가 난 게 아니라 특정한 층, 특정한 위치에 시작해서 발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어떻게 하는 거다? 2.6 곱하기 n을 곱해서 우리가 필요한 수온 수량을 계산하는 게 맞는데 이때 이 n이 5개를 초과하면 5로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13m 세제곱 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뭐냐? 이 공식입니다. 시험에도 나왔었죠.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화재가 난다는 걸 제가
우리가 방송도 했었잖아, 방송. 아까. 이거 오늘 무슨 화재가 났는데 몇 층 건물에 몇 층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 3층에 불이 이렇게 옮기는 중인데, 소방관이 즉각 출동해서, 그쵸. 4층은 일단 예방 차원에서 3층은 불 끄고 3층이 화재 진압 중인데, 얼마 안 있어서 금방, 화재가 이제, 소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해서 쫙 보여주는 거 보면 시작하는 좀 알려줘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2층이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났다든가 이 건물 전체가 화재가 났다는 것은 폭탄 맞은 거예요. 테러를 입었다든가. 그렇죠? 테러를 입어서 폭탄을 맞으면 당연히 전층이 동시에 또는 한 개층 전체가 화재가 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냐? 아주 작은 오류가 에러가 생겨서 거기서 발생하는 화재가 점차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최대 얼마까지? 5개까지만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수원 수량은 설치는 10개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물은 5개 정도다. 어때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지. 생각만 하면 되죠. 5개까지. 손가락 몇 개예요, 지금? 5개. 옥내에서는 누가 이 손가락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개? 5개까지. 5개까지야, 5개. 그래서 최대는 얼마다? 최대는 2.6 곱하기 n을 해야 되는데 이 n 얼마를 본다, 최대? 5까지만 보자. 5 미만은 곱하면 돼요. 하지만 5를 초과하는 것은 5로 보니까 얼마가 나와? 최대는 13m 세제곱이 나올 거다. 일반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발 건물이라고 하냐면, 고층 건물은요, 이거보다 다른 기준, 초고층 건물은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고층 화재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일반 건물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마찬가지야. 자, 이 건물이 1층과 2층이 넓어요. 그쵸? 무지하게 넓더래. 1층과 2층가 너무 넓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 야, 그 1층과 2층이 바닥 면적이 작을 땐 관계가 없었는데 넓어지니까 뭐가 필요해? 5개 소화전 필요하죠? 반경 얼마 미터마다? 40m마다. 그래서 5개 소화전 몇 개 설치했대? 5개 소화전을 하나, 둘, 셋, 4개 설치했대. 4개. N은 4개야. 그러면 이때 수원 수량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저층에 났다 하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보통 한 군데에서 시작을 하죠? 한 군데에서 시작하니까 실제로 뭐냐?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쓰면 돼. 여기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몇 개?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 보고 수원수량 계산해다 라고 해서 7 곱하기 n인데 n은 몇 개까지? 2개까지 얼마가 나와? 최대 14m 세제곱이네. 그래서 우리가 5개 소화전 같은 경우는 우리 7.0 곱하기 n으로 보는데 최대 얼마까지? 2개까지 보고 그래서 2개까지 보면 최대 14m 세제곱 정도의 수원수량만 확보하면 되겠다. 어때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소화설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핵심이고. 핵심이니까 이것만 잘 외워도 일단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예, 이해는 하지만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어떻게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81쪽에 보면 뭐 배관설비가 나와요. 배관설비가 나오는데 우리가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이 있고 옥내소화전 단독으로 할 때 입상관, 가지관, 연결성수관과 겸용할 때 입상관, 가지관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옥내소화전을 단독으로 하겠다 그러면 옥내소화전이 이렇게 수원수랑 연결되겠죠? 이 주배관이 돼. 입상관이 입상. 그 다음 옆으로 가면 뭐가 돼 이제? 가지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가지관이라 그래. 가지. 그럼 입상관이 더 두꺼워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50mm, 하나는 40mm. 그래서 입상관은 얼마다? 50mm, 가지관은 40mm 이상이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가끔 보면은요, 아까 공부했던 연결송수관 있죠? 연결송수관. 이 연결송수관과 이 연결송수 같이 겸용을 하겠대. 그냥 이거 겸용하겠다. 뭐를? 옥내소화전을. 그러면 우리가 얘가 연결송수관이에요. 연결송수관과 옥내소화전 겸용할 때는 우리가 기준을 옥내소화전 기준 맞춰야 돼요? 연결송수관 기준 맞춰야 돼요? 연결송수관 기준 맞춰야겠지.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 겸용할 때는 입상관은 100mm 이상. 그 다음에 가지관은 65mm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 현재 겸용하겠다는 것은 무슨 기준에 맞추겠다? 연결송수관 기준에 맞춰야지만이 옥내소관도 만족하니 이때는 입상관은 100, 가지관은 65. 그럼 100 하면 무슨 생각해? 100점짜리. 이거 좀 화재가 나만데. 그 다음에 최소 얼마다? 65는 맞아라 생각하면 되고요. 얘네는 뭐다? 반타작부터 시작해. 50과 40. 그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 그 다음에 각종 감지가 나오죠. 예,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